그저께 우리 군이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 위성의 모든 것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군사정찰 위성이 뭡니까? 예,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형 삼축 체제에서 네. 눈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 상황이라 할지 지휘 통제 시설이라 할지 그런 발사 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네.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눈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번에 이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사상 최초인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항공정찰하고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항공정찰은 아시다시피 산 후사면을 볼 수가 없고 먼 거리를 볼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 실용위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2015년 이후로 사업을 제대로 진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또 러시아 발사체를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군용 전용 위성을 독자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목적 실용 위성하고 이 군사 정찰 위성하고는 그 성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다목적 실용 위성은 주로 광학 위성으로 되어 있고요. 예. SAR 위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군용 정찰 위성은 전천후 감시 능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네. 지금 발사하는 것은 이제 광학 EOIR이 되겠습니다만은 4개의 SAR 위성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네. 이것은 밤에도 볼 수 있고 네. 또 약간 숲속에 감췄거나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것을 같이 발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EO하고요, IR하고 지금 말씀하신 SAR라는 그 세 가지, 예.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SAR 위성이라는 것은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네. Synthetic Aperture Radar 해가지고 이것은 전자파를 발사해가지고 거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전자파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흐린 날이나 뭐 밤중에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군사용 정찰 위성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EO는 전자광학이거든요. 예. 일렉트로닉 옵틱스 해가지고 이건 우리 과시광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네.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흐린 날을 볼 수 없고요. 밤중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IR 위성을 덧붙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적외선 감시 레이더인데요. 우리가 야간 투시경 보는 것처럼 밤중에도 볼 수 있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AR라는 것은 EO와 IR보다 해상도는 낮지만 낮 시간 나쁠 때도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근데 이번에 쏜 우리가 위성은 EO IR 위성인 거죠. 예. EOIR 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아리랑 시리즈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와서 네.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발사를 못해가지고 해상도 굉장히 좋은 것을 발사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걸 병행 개발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상도가 30cm급으로 내려왔죠. 해상도가 30cm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 한 점을 30cm를 인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네. 그래도 그 정도가 되면은 어지간한 군사용 목표들은 다 볼 수 있고요. 네. 사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수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네. 이동 상황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거기서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하면은 네. 미군의 전략 자산을 이용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예. 그것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쏜 우리의 위성은 30cm까지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미군의 정찰 자산은 그보다 더 이제 고성능인 거죠. 키홀이라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10cm, 15cm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흑백이 30cm이고요. 네. 칼라 영상을 볼 때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같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한 1m급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IR은 아무래도 좀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한 3m에서 4m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30cm라는 게 이제 사람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데 점이 30cm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볼 때 픽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픽셀이 가로 세로 볼 수 있는 능력이 30cm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쏘았던 만리경 1호라는 거, 예. 그거는 지금 이 30cm랑 비교하면 그거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게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3m급이라고 하거든요. 3m급이요? 예, 3m에서 30cm면은 10배인데 그거는 면적이기 때문에 네. 열을 곱해야 되죠.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력과하고 그러니까 성능이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군요. 사실 북한하고 저희하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광학 해상도만 가지고 보는 건데요. 네. 그 북한 것은 사업 위성도 없고 네. IR 위성도 없죠. 그다음에 수량도 이번에 처음 하나 발사한 것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뭐 아리랑 위성 시리즈, 이번에 425 사업 시리즈, 그다음에 차세대 중형 위성 시리즈 해가지고 한 10개 네.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이번에 쏜 위성이 지구를 이제 돌면서 예. 저 고도로 돌면서 이제 찍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북한을 어느 정도 빈도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한 개 위성이 태양 동기 궤도로 발사했을 적에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 한반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425 사업은 5개이기 때문에 네. 2시간 정도 간격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총 계획된 게 5개고 앞으로 그러면은 4개를 더 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사와 위성 그 4개를 2025년까지 발사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이요? 예. 내후년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425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네. 그 후속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 좀 초소형 위주로 해가지고 한 30개까지 발사할 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5개가 이제 다 돌게 되면 2시간 단위로 북한을 정밀하게 사람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 기술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이 위성은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겁니까? 독자 개발이죠. 우리가 설계하고 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네. 부품은 이제 외국산 부품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산화 정도가 한 60에서 70% 정도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정도 수준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가 발사체는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만은 위성 자체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광학 위성 또 사와 위성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5위의 수준에 이제 우리 위성 기술이 도달한 거군요. 예. 발사체는 이번에 미국 발사체 스페이스X 예, 걸 쓴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네. 성능 검증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정식 감항을 해서 네. 그것을 발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성 부품에서 예. 미국제를 쓰다 보니까 예. 미국이 이제 국제 무기 거래 그 규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규정을 하기를 예. 자기네 부품을 썼을 때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 3개 나라 발사체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호 개발을 하면서 예. 이제는 누리호를 가지고도 우리 위성을 쏠 수 있게 그렇게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겠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우리의 부품 자립도를 높여가지고 네. 그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네. 쏠 수 있는 그런 위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저 올라가는 저게 이제 발사체고 저 맨 꼭대기에 그러니까 지금 위성이 이제 실려 예. 있는 거죠. 그렇죠. 저기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사체는 나중에 분리가 되고 위성은 계속 이제 궤도를 돌게 되고 위성은 이제 우리 것이고 저 발사체는 이번에 미국 걸 쐈는데 우리는 누리호를 개발하고 있고 예. 언제쯤이면 우리 누리호를 쏠 수 있을까요? 저게 그 펠콘 9이라는 저 발사체가 상당히 그 성능이 좋은 겁니다. 값도 좀 중량도 싸다면서요? 크고요. 예. 비용도. 저게 1단 발사체하고 위에 페이로드를 다시 지상에다 착륙을 시켜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일반 그 위성 발사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 누리호도 저기에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리호도 아마 2020년대 말쯤에는 네. 독자적으로 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런 그 재사용 쪽으로 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걸 재활용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쐈었던 것을. 예. 저 일론 머스크 회사 그 회사인 거죠? 맞습니다. 예. 스페이스X. 스페이스X.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은 우리의 삼축 체계 하나인 킬체인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이다 하셨는데 예. 킬체인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 그거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한국형 삼축 체제는 이제 3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이제 킬체인이고요. 사전에 탐지해서 파괴하는 것이죠. 혹시 쏠 것 같으면 미리 쏜다는 우리가 거기 이제 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킬체인은 이제 저게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대라 할지 지휘 통제 시설이라 할지 지원 시설이라 할지 그런 것에 현 위치하고 이동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를 해서 네. 만약에 발사 징후가 보인다면은 사전에 우리가 이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는 발사한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적이 이제 발사를 했을 적에 거기다 우리 대량 보복을 해가지고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종합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의 어떤 핵심적인 눈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쏠 것 같은 징후가 있는지를 저 군사 정찰 위성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북한 것이 우리의 것에 비하면 이제 100분의 1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북한이 이 정도까지 따라오려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선 북한이 첫 발을 디뎠는데 예. 그 방향하고 속도가 아직까지 뭐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네, 네, 첫째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봐야만 되겠습니다만은 광학 3m 해상도는 우리가 한 15년 전에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걸 네. 처음 하나 발사한 것이거든요. 네, 네. 이 정찰위성은 위성의 종류가 다양해야 전천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위성의 수령이 많아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종합돼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수량과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그런 정찰위성 체제를 가져야 되고요. 네. 또 지상에서 그걸 수신해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되거든요. 예, 예. 거기 많은 설비가 들어가죠.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은 정찰위성 시리즈 1.0이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 이제 2.0, 3.0을 구축해 나갈 텐데 네. 앞으로 구축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네. 그 속도와 수준을 판단해야 되겠죠. 네. 현 상태에서는 상당히 그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15년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디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 광학 줌이라고 했었는데 예. 사진이 지금 것과 비교하면 뭐 굉장히 이제 좀 흐릿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데, 예. 그 수질 통제 품목에도 저촉이 되거든요. 네. 우주용 그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은 우주 환경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 시험 평가를 거쳐서 그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수질 통제 품목이거든요. 네. 이 북한이 그것을 입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 상용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고장도 많고 부분적으로 이제 그 오점들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네. 북한이 이번에 이제 만리경 1호로 백악관도 찍었다 우리가 네. 미 펜타곤도 찍었다 뭐 괌 미군 기지도 찍었다 남한 뭐 물론이고 찍었다고 하는데 사진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찍었다는 그 시간대가 대부분 네. 그 광학위성이 촬영하기 적당한 시간대입니다. 보통 보면 아침 9시 반에서 한 10시 반 사이가 좋거든요. 아하. 이때가 지나게 되면은 지상에서 아지랑이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해상도가 좀 흐릿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찰위성, 태양동 기계도 위성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그 시간대에 거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그 찍기 좋은 시간일 때를 찍은 겁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해상도 발표가 안 됐거든요. 네, 네. 건보전이 끝났는데 예. 이걸 발표할지 안 할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발표를 한다면 네. 수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예.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 이번에도 사실 이제 러시아가 도와준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그 관측도 나왔는데 러시아가 기술 이전해주면 획기적으로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까? 우선 발사체를 지원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했고요. 네. 이제 위성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위성이 러시아 부품을 많이 사용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부품을 많이 사용했으면 좀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요. 예, 예.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면은 네. 바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 조금 그 상호 조정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물론 지상에서 통신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수신해서 해석하는 그 기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기술, 그다음에 관제, 북한은 좁기 때문에 상공 통과할 때만 관제를 하는데 러시아는 넓기 때문에 네. 전국에서 다 관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네. 북한이 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을 때 잔해가 우리 바다에 떨어져서 우리 군이 인양해서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게 러시아 부품이 많았는지 뭐 북한산이 많았는지 그건 분석이 안 됐었나요? 조금씩 그 정보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가 다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부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부품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상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수출되는 것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예. 운영을 합니다. 북한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우주군 관계자가 끝으로 북한 정찰 위성을 불능화시킬 수 예. 있다라고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불능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뭐 레이저 같은 것을 공중 기반으로 쏘든지 지상 기반으로 쏘든지 해서 네. 카메라 눈을 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자 부품 같은 것들 좀 그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기능을 그 작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자 그 신호를 통해서 통신을 그 저해해 가지고 재밍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송수신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정말 막 가면은 그것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예. 뭐 우리 것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죠. 아, 그러나 이제 그렇습니까? 불능화라는 것은 아마도 레이저를 쏘는 것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은 미국만 갖고 있나요? 미국이 가장 우수하죠. 레이저는 지상에서 쏘게 되면은 공기 중을 통과할 때 좀 산란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고도에 올라가서 쏘는 것이 좋은데 네. 미국은 그런 설비가 잘 돼 있고요. 예. 우리는 아마도 지상에서 쏴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열악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북한이 이렇게 우리의 군 정찰 위성을 불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북한의 레이저 능력이랄지 고고도 자산 기반 같은 것이 우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국제우주법에서는 100km 이상 고도에 대해서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핵이나 이런 그 대량 파괴 무기만 탑재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반 정찰위성은 뭐 좀 그 제재를 만약에 그렇게 불능화를 하게 되면 네. 국제법을 저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업이 항공우주연구원, 국립과학연구원 그리고 우리 민간 업체 예. 이렇게 합작으로 광학위성이기 때문에 아리랑 7호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한 거고요.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주로 이제 IR처럼 좀 그 군사용으로 이제 밀접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 개발을 한 거고요. 네, 네. 보안기술연구소에서 그 보안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고요. 본체나 이런 것들은 한화나 서트레가이나 이런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1조 2천억 원 총사업비 예. 425 사업. 왜 425죠? 싸 위성의 아. 그 4, 그다음에 25에서 25.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을 예. 숫자로 이렇게 그 따온 겁니다. 아까 그 광학할 때 25, 예. 전자광학 25, 그다음에 싸 위성의 425.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충근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